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자, 지금 북한이 언제 SLBM을 쏠 것이냐. 여기에 귀추가 주목되고 10월 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북한이 핵탄두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은 SLBM에 탑재를 했다. 완성을 했다. 그게 이제 북극성 3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북극성 3형이라는 SLBM을 쏘기 위한 잠수함들이 한 종류가 아니고 새로운 전략 잠수함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그 5,000톤급 전략 잠수함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북한 5,000톤급 전략 잠수함의 실체입니다. 해봤더니 용왕님 재물이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군이 북한 도산 안창호급보다 더 큰 대형 잠수함 건조 중이다 라고 인터뷰를 한 조선일보 기사가 나왔어요. 이 기사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인데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기존 심포급과 로미오급 개량형 신형 잠수함 외에 SLBM 6발가량을 탑재할 수 있는 4,000에서 5,000톤급 대형 SLBM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6일 북한이 기존 심포급 로미오급 개량형 외에 이보다 더 큰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정황들이 포착이 되어 한미 정보 당국이 예의주시 중이다 라고 말했다. 신형 잠수함은 길이 90m 이상으로 배수량은 4,000에서 5,000톤급, SLBM은 6발가량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한다. 4,000톤급 신형 잠수함 건조가 얼마나 진척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4년 전에 압력 선체가 식별된 점에 비추어 상당 수준 건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 당국은 이 잠수함이 재래식 디젤 전지 추진 방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9월 26일 날 조선일보 보도인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로미오급 개량형, 로미오급을 좀 길이를 좀 늘려가지고 SLBM 한 발 또는 두 발을 탑재를 하는 이 잠수함 많아봐야 한 척 아니면 두 척 이렇게 예상했는데 아니 이거 SLBM 6발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잠수함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4,000톤에서 5,000톤급 그리고 길이는 90m 그리고 이 지름은 압력 선체의 지름이 10m다 이겁니다. 굉장히 크죠. 야, 자 그런데 자 북한 전략 잠수함 이렇게 되면 한 척이 아닌 두 척이냐? 아니면 세 척인가? 자 이미 북한은 두 개의 전략 잠수함 부대 편성했다라는 보도가 지난 5월달에 나왔었죠. 데일리 NK가 5월 14일을 보도를 했었는데요. 북한이 이달 초부터 SLBM을 동해안 해군 전대에 실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14일 데일리 NK와의 통화에서 지난 5일부터 해군 사전대와 오전대에 수중간 탄도로켓 즉 SLBM을 실전 배치하는 작업이 시작됐다라며 각 전대의 가장 실력 있는 수중함선 지휘관과 기술원, 군인들을 대상으로 5월 22일까지 간부 사업과 대렬, 조동 배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라고 전했다. 해군 동해함대사령부 제4, 5 해군전대는 동해작전수역의 잠수함 전대들로 각각 함경남도 신포시 마양도와 함경남도 리원군 차호구에 기지를 운영한다. 북한은 동해 남쪽에서 주한,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잠수함 두 척을 모두 동해 해군전대에 배치했다. 라고 지난 5월 14일 데일리 NK가 이렇게 보도를 했었고 자 그때는 야 그러면 이 로미오급을 개량한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사진 여러분들 유명한 사진 아시죠? 이때 3,000톤급 잠수함이다 4,000톤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이 국방TV를 통해서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거는 로미오급을 가지고 잘라서 붙여서 만든 고철 잠수함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사실로 밝혀졌죠. 그때는 전혀 새로운 잠수함이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로미오급 잠수함이 이 상황을 보면 두 척이구나. 왜냐 잠수함 전대가 두 개의 전대로 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남쪽에 있는 심포 그리고 상대적으로 북쪽에 있는 차호 여기 이제 두 개의 각각 부대 4전대, 5전대 이렇게 배치를 한다. 이야, SLBM 잠수함 이제 두 척이면 우리가 이 헌터킬러 잠수함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지금 이 조선일보 기사에 따라서 전략 잠수함 진짜로 큰 거 90m짜리 그리고 이 압력 선체가 10m나 되는 엄청나게 큰 잠수함 하나가 더 있으면 이거는 전략 잠수함 세 척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 이
기사가 그냥 로미오급 개량형 하나, 그리고 그 전략 잠수함 이렇게 해서 2개인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최소 2척, 최대 3척이다 이겁니다. SLBM을 쏠 수 있는 거. 자, 그런데 이제 뭘 가지고 이렇게 그 분석을 하느냐, 바로 이 사진입니다. 2016년 9월 24일 날 디지털 글로브가 이 위성 사진이 이제 촬영을 한 건데, 심포조선소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초록색 지붕이 보입니다. 이 초록색 지붕이 바로 잠수함을 만드는 지상 건조실입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이렇게 레일이 뻗어나와 있어요. 레일이 2개 뻗어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동그란 게 보이는데, 이 동그란 게 바로 잠수함에 들어가는 압력선체다 이거예요. 압력선체. 사람으로 치면 갈비뼈죠. 잠수함, 잠수함 건조하는 거, 209, 214, 그리고 이제 3000톤급 우리 도산 안창호함 만들 때 다 가봤는데, 우리 갈비뼈처럼 이렇게 동그란 이런 그 구조물, 이걸 이제 압력선체라고 하는데, 그걸 갈비뼈처럼 촘촘하게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을 에워싸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잠수함의 구조예요. 왜냐? 수중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압력이, 수압이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냥 이걸 뭐 철판으로 그냥 해놓으면 바로 찌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찌그러지지 않도록 이 우리 갈비뼈처럼 압력선체를 동그란 걸 많이 이렇게 촘촘하게 해놓는데, 이게 바로 그 갈비뼈 용도의 바로 그 압력선체다. 그런데 이 지름이 제가 보니까 10m다. 10m. 그러면은 이 건물의 크기, 그리고 이 압력선체의 지름, 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해 봤을 때 길이는 최소 90m 이상이다. 이겁니다. 참고로 우리 도산 안창호 장보고 3 3000톤급 잠수함이죠. 실제 이제 수중 배수량은 3,800톤인데, 이 3000톤급 3,800톤 우리 한국의 잠수함이 지름이 7.7m예요. 그리고 길이는 84m예요. 그런데 이건 10m인데 90m?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뚱뚱한, 짜리몽땅한 그런 형상이 되겠죠. 당연히 수중에서 주행을, 항진을 하게 되면은 이 물의 마찰 이런 것들이 아주 크다, 좀 그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이 분석에 의하면 이게 바로 잠수함의 그 압력선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잠수함이다 라는 건데, 그런데 이거 굉장히 기형적이에요. 압력선체가 10m, 그런데 길이는 90여 미터. 이거 굉장히 짜리몽땅한데, 그러면 전 세계에서 모든 잠수함들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칭급 잠수함이에요. 실험용 잠수함인데 이겁니다. 타입 032 칭 잠수함인데, 중국이 SLBM 운용 실험을 위해서 제작한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의 SLBM 탑재 잠수함입니다. 수중 배수량은 6,628톤, 전장은 92.2m, 압력선체 직경이 10m로 군 당국이 추정한 북한의 신형 전략 잠수함 재원과 가장 유사합니다. 함교에 SLBM 발사기 3기, 전방선체에 SLCM 크루즈 미사일이죠. 수직 발사관 4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건 작전 배치를 한 잠수함이 아니고 그냥 미사일 테스트 하는 그런 잠수함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미사일 테스트를 핵 잠수함이라는 고가치 잠수함 가지고 미사일 테스트를 하면 아깝죠. 그래서 그냥 뭐 디젤 전기 추진식 실험용 잠수함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미사일 쏴보는 그런 테스트, 무기 개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세일이 있는데, 뭐 함교라고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세일이에요. 이걸 정확한 명칭은. 여기서 이제 잠만경하고 이런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커닝타워라고, 커닝한다 해서 커닝타워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잠만경하고 사람이 들락날락거리는 어떤 통로, 이 모든 것은 이 세일의 앞부분만 사용해요. 그리고 이 세일의 뒷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SLBM을 탑재를 하는 게 바로 이 칭급 잠수함이고, 이 세일 앞에 이 동체 부분 여기에다가 SLCM, 즉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을 4발을 또 탑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장을 쏴보는 훈련을 테스트를 하는 게 바로 이 칭급 잠수함인데, 이 칭급 잠수함은 아주 값싸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배치를 해서 전쟁하고 작전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들이 다 싸요. 그래서 이 압력 선체도 고장력 강판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자막 능력이 아주 떨어집니다. 고장력 강판이 얼마나 강력한 이 압력 선체 고장력 강판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자막 능력이 좌우되겠죠. 그런데 이 칭급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큐리티 자료에 의하면 파괴 심도가 200m. 200m 들어가면 파괴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 최대 작전 심도가 150m. 그런데 주로 이제 파괴 심도가 작전 심도보다는 한 2배 정도 되니까 실제 한 100m 정도 이상은 들어가기 힘들다. 이런 잠수함이고, 왜냐 어차피 전쟁 안 할 거니까 미사일 쏘는 훈련만 테스트만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과거 구소련이 이 SLBM을 발사하는 그 심도는 주로 20에서 한 5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북한의 SLBM이 구소련의 기술을 이제 받아서 만들었으니까 북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 잠수함이 있는데, 그러면 중국이 이 친급 잠수함의 기술을 줬을까요? 정말로 이렇게 미국을 정면으로 자극할 수 있는 미국 공격용 전략 잠수함을 중국이 제공했을까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잠수함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잠수함은 실전용은 아니고 그냥 무기 테스트하는 잠수함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북한이 이 대형 전략 잠수함 만들 능력은 되냐? 제일 문제가 바로 그 고장력 강판, 압력 선체를 만드는 고장력 강판을 만드는 기술이 있냐? 이거 조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승용차 사면 고장력 강판이 얼마나 들어있다 이런 그 이야기, 그래서 안전도는 이게 이 메이커가 더 좋다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회사는 고장력 강판이 없어서 쿠킹 호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고장력 강을 과연 북한이 조달할 수 있을까? 고장력 강은 이 HY80, HY100, HY130 이런 식으로 있는데, HY80이 바로 최대 자망 심도가 500m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 장보고급 잠수함 209 잠수함이 운용을 하죠. 그리고 HY100강이 이제 600m 자망 심도인데 손원일급 잠수함이 바로 HY100강입니다. 그리고 HY130강이 800m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고장력 강판인데, 이게 미국의 가장 강력한 공격 핵 잠수함인 시울프급 잠수함이 바로 이 HY130강을 써요. 그런데 북한이 이런 고장력 강판을 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 HY80강을 보면 항복 강도 해서 552 MPa, 이 552 MPa가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메가파스칼이라는 말인데, 이 552 메가파스칼은 1인치 곱하기 1인치, 그래서 1제곱 인치의 이 면적에 36톤의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그때부터 이제 파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5.9톤까지는 이 겨우 1인치 곱하기 1인치의 이 면적에, 이 작은 면적에 35.9톤까지는 견뎌내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고장력이죠. 정말 강력하죠. 이런 철판, 강판, 고장력 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북한에게 있냐? 그런 제철소가 있냐? 없죠. 전 세계에 이런 HY80강 이상의 고장력 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10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HY130강까지 만들 수 있어요. 일단 이 HY80강까지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외에 바로 대한민국, 독일, 일본, 호주, 스웨덴, 이 나라들만 HY80강 이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중에 딱 10개국. 그러니까 북한이 조달을 하려고 하면은 중국과 러시아 외에는 조달할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런데 또 조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HY80강을 그러면 잘라서 오면 될 거 아니냐? 안 돼요. 이 어마어마하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HY80만 해도 1인치 곱하기 1인치 이 면적에 35.9톤을 견뎌내야 되는데, 이걸 이만큼 자르고 해서 용접 붙여서 그래 되겠습니까? 완전히 하나의 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어마어마한 10m짜리 통을 많이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밀수를 하겠습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북한에서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북한에서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런 제철소, 그런 능력이 있냐? 없죠. 자, 그러면 이런 고품질 고장력 강이 적용이 안 된 그냥 일반 조금 강력한 합금 가지고 만든 잠수함은 어떻게 되냐? 깊이 못 들어갑니다. 바로 친급 잠수함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잠수함이 혼합층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표수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온약층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 햇빛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상에 의해서 좀 온도가 좀 따뜻한 것이고, 이제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집니다. 수온약층, 그리고 심해층 또는 심수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표면에서 지표면 해수면에서부터 가까울수록 이 잠수함의
잠수함을 탐지하는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죠. 구나무의 앞에 있는 헐마운트 소나라든지 뭐 끌고 다니는 타스라든지 또는 소노부이 그 해상 초계기에서 떨어뜨리는 소노부이라든지 또는 대잠 초계 헬기에서 담그는 디핑 소나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잠수함 탐지 자산들이 있어요. 또는 이제 해상 초계기에서 달고 다니는 매드 자기장 가지고 또 탐지하는 뭐 그런 탐지 장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수면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탐지가 더 용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은 뭐 우리가 뭐 돌을 갖다 빠뜨리면 그냥 쑥 들어가니까 물은 그냥 뭐 저 심해까지 그냥 다 이렇게 뚫려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살고 있는 이런 건물의 한 개 층처럼 다 물도 층층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키지 않으려고 하면 좀 더 밑으로 지하 500층 이하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련의 타이푼이나 미국의 시울프 또는 뭐 미국의 오하이오급 이런 전략 잠수함 시울프는 아니지만 이런 전략 잠수함들은 보다 밑으로 들어가서 숨습니다. 왜냐? 자기들의 임무는 SLBM을 쏘아서 적을 타격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전략 페트롤, 전략 초계를 돌아요. 계속 숨어서 적의 잠수함 탐지하는 자산들에게 탐지가 안 되는 그런 심해에서 계속 숨어서 돌다가 명령이 와서 우리 집 본토가 지금 핵공격 받았다. 반격해. 이걸 위해서 항상 밑에 숨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북한 전략 잠수함도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런 심해까지 못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여기 수온 약층까지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표수층 또는 혼합층에서 작전을 하다 보면은 한 100m 정도 그러면 이제 아예 육안으로도 보일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것만 있냐? 아니죠. 이 잠수함을 만들려고 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뭐 언감생심이고 그러면 디젤 추진 잠수함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의 손원일급 잠수함이나 지금 이 장보고3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처럼 AIP 공기부료 시스템 잠수함을 만든다고 하면은 조금 더 자망 능력이 길겠지만 아까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그냥 디젤 추진이다 이거예요. 재래식 디젤 추진. 그러면은 여기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65호에 제재 품목에 뭐라고 나와 있냐? 잠수함 관련 60개 품목, 60개 품목, 즉 AIP, 배터리, 모터 이런 것들 쫙 해가지고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품목 중에서 60개나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튬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잠수함 배터리를 할 수 있으니까 리튬 등 부품 제조 가능한 89개 물질에 대해서 이 물질들 가지고 이 배터리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배터리를.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까지도 제재가 돼요. 그러면은 저도 뭐 사실은 뭐 잠수함 여러 종류의 잠수함을 다 가봤지만 배터리들 진짜 크고 정말 많습니다. 바닥이 전부 배터리예요. 그걸 어떻게 다 미수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 북한 전략 잠수함은 지금 로미오급처럼 하루에 한 번씩 해수면으로 나와가지고 이 잠만경, 마스트 같은 걸 밖으로 내놓고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엔진을 돌려서 납축전지에다가 그냥 우리 일반 그 건전지 같은 거 그걸 이제 충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헌터킬러 잠수함이 반드시 북한 전략 잠수함 기지 앞에서 매복을 했을 것인데 그게 뭐 미군 잠수함이든 우리 한국 해군 잠수함이든 간에 어쨌든 매복을 해서 이 헌터킬러 역할을 딱 하고 딱 기다리고 이게 나오면 따라 나올 텐데 이게 뭐 하루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엔진 돌려서 납축전지 그거 충전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게 안 들키겠습니까? 나오면서 바로 들켜버리죠. 그래서 북한의 대형 전략 잠수함은 중국의 침급과 유사한데 그래서 결국은 실전용으로는 부적합하다. 왜냐? 중국의 침급 잠수함은 안 그래도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뚱뚱하게 생겼어요. 이 날렵하게 생기지 않았단 말은 물의 마찰 소음이 더 많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침급 잠수함은 이렇게 세일이 아주 자기 자신이 덩치보다 큽니다. 큼에도 불구하고 SLBM을 3발밖에 못 실어요. G랑2. 그런데 북한은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6발을 실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셰일을 더 크게 만들어야죠. 그럼 이게 뭐 안 그래도 지금 이 침급 자체도 뚱뚱한데 짜리몽땅한데 이 셰일을 더 길게 확장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밸런스가 완전히 안 맞죠. 우리나라는 뭐 바보라서 그냥 이 셰일을 조그맣게 만들겠습니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고장역강
부재로 인해서 자망심도 한계 깊이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등 이런 여러 가지 관련 물질, 부품의 제한으로 인해서 지속 자막 능력이 한계. 그래서 오랫동안 물속에 못 있고 매일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씩, 저는 뭐 하루에 2번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엔진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 찾죠 그거를. 그리고 선체 안정성 이런 식으로 기형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정상적인 모양의 형상의 잠수함이 아니면 이게 정말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까라는 의혹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대형 전략 잠수함은 게임 체인저가 될 거냐 아니면 레짐 체인저가 될 거냐라는 것이죠. 북한의 전략 잠수함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미국의 괌, 알래스카 이런 것들을 타격해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미국에게 우리 이렇게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함부로 공격할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이 목적이고, 유사시에 정말로 때려버리는 이게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잠수함을 만들고, 그리고 그 핵미사일 SLBM 한 발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걸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이 조선일보 기사대로 한다면 6발인데 그 6발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였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헌터킬러 잠수함에 의해서 나오자마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그래도 지금 이 북한 이민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여기 엉뚱한 데다 돈을 넣다 보니까 이 김정은 일가가 국민들의 신망을 잃고 레짐 체인지 될 수 있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정말로 알래스카, 하와이, 괌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면 이 전략 잠수함이 진짜로 동해 남쪽까지 내려와서 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 다 떠나서 어쨌든 SLBM 3,000km짜리 가지고 동해 최고 북쪽에서 또는 동해 최고 남쪽에서 괌으로 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알래스카로 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만 가지고도 북한은 가만 놔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결국 그 보유로 인해서 북한은 레짐 체인지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 전략 잠수함을 만들지만은 여러 가지 고장력 강판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강판, 부품, 물질들의 부재로 인해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권만 교체당하게 되는 레짐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나오면은 이 헌터킬러 잠수함에게 바로 잡혀먹는 용왕님 재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 전략 잠수함은 사실은 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